8시간 무슨 일 하려고 하는 거 봤어. 예술은 안 하지? 예수? 예술. 그럼 저희 뭐요? 미술하는 미래. 거. 다 미래. 어? 대신 다 우리 그거는 뭐야? 그거? 문학? 지학사. 문학 대신. 자, 합시다. 이제 시간 오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강의노트 5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참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 요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 번째 보면,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표현과 동등한 수학적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계속 푸는 거란 말이야 사실.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식이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뭐 이렇게 고쳐 쓰는 거는 이 두 표현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같아서야. 오케이? 그리고 얘랑 x는 0 또는 x는 2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풀어가는 게 이제 그 사실 문제풀이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어디더라? 하여튼 이게 예전에 최근에 내가 이렇게 표현된 책을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는 명제단원에는 방정식 풀이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필충 기호를 써가면서 이제 이게 동등한 의미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풀이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친구는 둘 다 필충이야, 필충이 아니야? 둘 다 필충이 아니잖아. 지금 문제를 풀 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논리 구조가 애매해져서 그래서 이걸 이제 왜 필충 구조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fx가 증가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표현의 형태가 될 거야. 이거랑 필충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사실 쓰면 필충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이거가 필충이 안 되게 적절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fx가 상수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수 함수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저 말과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x라고 쓴 겁니다. fx가 증가한다는 말과 f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이제 fx가 증가한다는 말을 보면 f'x가 0 이상이다라고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함수의 그래프 중에 일부만 상수 함수인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이름 있는 함수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 즉 구간에 따라 함수의 관계식이 따로 정의된다거나 혹은 가우스나 절대값교에서 어떻게 함수가 특이하게 세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 말은 필충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이제? 일단 책을 잠깐 봅시다. 선생님이 책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봅시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에 이제 증가와 감소의 정의가 나오고 보기 1번은 그냥 이제 그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fx x제곱은 여기서 했었잖아, 맞지? fx는 마이너스 x제곱은 스스로 한번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쌤이 강의노트에는 조금 뒤에 써놨는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함수의 증감의 판단이 뭐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정확히 여기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다, 맞지? 미분 가능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의로 하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율 판단을 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우리의 구조는 이런 거야. 여기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 0일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이벤트성이니까 결국 이제 그 어떤 본질적인 얘기만 하자면 증가한다는 말과 미분계수가 이제 양수 혹은 0인 경우, 0인 경우를 이제 점으로 포함하는 경우까지는 괜찮은 거지.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 함수의 증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걸 하겠다는 얘기야. 은성아, 쌤이 뭐라고 썼지? 원주의 함수값을 보고 저걸 하고 싶은 거야. 함수의 증가를 판단한다는 말은 저 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값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지? 부호 판단 어떻게 해요?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렇지?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증감표라는 걸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로 대입하기만 해? 는 아니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었다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부호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은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곳을 이제 경계라고 할 건데 경계가 어디가 돼? 0이 될 때가 항상 경계가 나왔지. 그럼 이거 능력을 만족하는 x가 누구예요? x가 0과 2가 나왔지. 뭐 이거는 이제 암산컷이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증감표라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0, 2. 사실 우리는 0에서는 어차피 0이고 2에서도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걔는 부호를 따질 친구가 아니잖아. 0은 부호가 없으니까, 맞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0보다 작을 때와 0과 2 사이일 때와 2보다 클 때의 x에 대해서 이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거든. 괜찮지? 그러면 0보다 작은 x에서 이 친구의 함수값의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맞지? 그럼 0과 2 사이 값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지. 부호가 뭐가 나?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지. 맞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뿔마가 되니까 바보네? 뿔마뿔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이제 결국 f 프라임 x의 무언가에 대한 얘기고 여기가 0이라는 얘기지. 함수값에 대한 얘기고 fx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가 플러스란 말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우리가 표를 나타내는 걸 이제 증감표라고 불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가 공식적인 이름이긴 한데 줄여서 증감표라고 하자.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면 우리 진짜 어떤 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꼭 저렇게 대입해서만 확인해? 뭐로도 확인하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축보다 위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고 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래. 그러면 0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은 왼쪽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고 그 사이에서 함수값의 부호는 음수고 그건 양수라는 사실을 이제 직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진짜로 1억이라고 쓰면 별 1억 개라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하다. 사실 얘가 근본이라고 했잖아 아까. 기초공원에서 더 심해서. 어쨌든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니. 증감표랑 도함수의 그래프. 괜찮니? 자리하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 책으로 갑시다. 자, 199쪽 봅시다. 보기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4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래. 그때 fx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각각 구하시고 나왔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에서 뭐하고? 증가하고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에서 감소하고 0과 2 사이에서 증가하고 2부터 4 사이에서 감소하고 4보다 큰 곳에서 증가한다. 근데 주어진 게 몇 가지야 지금? 두 가지가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아니 증감표도 왼쪽에 주어져 있고 오른쪽에 그래프도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도 있고 증감표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할 수도 있어. 근데 누가 봐도 누가 더 편해? 그래프 훨씬 더 편하거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도함수를 구하거든. 근데 그러면 도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악순환의 반복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증가표를 꼭 그릴 줄 알아야 되냐? 그릴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시험에서 증가표를 그리려고 낼 수 있거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방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그 질문 다시 합시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냐? 안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증감의 판단,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거든. 근데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관련했지? x절편이라고 관련했어. x절편은 뭐야? 방정식의 해야. 즉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풀 줄 알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필요한 만큼 그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x절편 찾기야. 0과 2를 찾고 0과 2에서 만나도록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도 3차 방식을 그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쁘게 잘 그리겠다는 컨셉이 아니야.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만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사소한 건데 우리가 최고 차항 개수가 만약 양수라면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5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괜찮니? 쌤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렸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린 거 맞지? 항상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여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항상 얘가 무한히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삼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저것만 알아도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필요한 만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뭐라서? 부호 판단의 목적이라서. 그걸 위해서는 저 정보와 뭐만 알면 돼? 방정식을 풀 줄 알면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컨셉이 달라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보기 3번은 좀 이따가 할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3번에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여기 2번 3번에 쌤이 설명한 얘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결론은 뭐라고?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알았지? 그 미적분원에서는 참고지 판단 문제가 꽤 나오는 편이라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알았지? 자, 근데 결론은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풀 거다. 즉 증가라는 말과 도함수의 함수값이 연기상이라는 말은 필충으로 풀 거다. 단서가 뭐다? 상수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는 리얼 x입니다. 리얼 x. 조금 x가 아니고 리얼 x입니다. 그냥 만약 이게 보기가 싫으면 그냥 조그맣게 x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한국 수학에서 사라진 얘기인데 뭐 조금 썰을 풀자면 1950년대 한국에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 중 한 명이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해서 자기가 만든 개념입니다.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한국에만 있던 사라진 개념입니다. 그냥 완전히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이제 3차 함수가 이제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인데 요거는 쌤이 그 강의노트 56쪽에 좀 써놨거든. 잠깐 봅시다. 간단하게 써놨는데 3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데 그러면 이제 뭐하다? 1대1 대응이다. 맞지?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건 이따가 이야기할게. 결론은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가 아니군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하겠네.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랑 X가 어때야 한다고? 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증가만 하겠지. 그냥 이제 감소라면 0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제 지금 만들어진 F'X는 몇 차 함수야? 일반적으로 2차 함수겠죠.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 무조건 2차 함수가 되겠군요. 무조건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이하가 돼야 되겠지. 2차 구성식이 특수한을 가질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동윤 안녕. 하나 있어? 동윤 오늘 힘이 없어? 어디 아파? 선생님 꿀밤 때려도 돼? 그건 아니겠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fx가 정의되기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ax ax 제곱 더하기 2a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대. 그럼 뭐야? 이 친구의 더함수 f'x의 함수값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라는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서 0 이상이기를 원한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 이하를 하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6a가 0 이하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두 번째 문제는 0 이상을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문제도 0 이하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364번 가십니다. 364번. (364번은) 뭔 말이지? 유리가 그 도와주지 말았지. 내가 왜 이렇게 얘가 눈물이에요. 쓰라가 잡고 있었어? 너가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얘가 시간을 내밀어서 제가 얹은 거죠. 얹은 거. 근데 가서 딱 꿀밤 때려버리려고 했네. 여튼 364번 뭔 말이야? 사실 이게 1대1 대응이 다른 말이지. 그치? 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수 함수야. 개수 함수. 그럼 이 친구는, 그러니까 GT라는 함수가 지금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잖아, 맞지? 근데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까? 이 친구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누구야? 0 이상의 다연수.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죠, 맞지? 정수라고. 근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0 이상의 정수라고.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돼. 개수가 변하면 무조건 뭐 생겨? 불연속이 생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개수가 얘가 연속이라는 말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GT가 무슨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상수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상수 함수가 된다. 그러면 내가 임의의 가로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지? 사실은 특히 이런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그려져야지만 모든 교점에서의 개수가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의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계를 일정하겠지. 이렇게. 뭐 물음표 생기는 부분이 있어? 있는 표정인데? 응?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부분에서 F'의 대한 이제 판별식이 0 이하로 풀면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다시 한 번 더. 쓰라야.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조금 더 와닿게.
넌 지필을 충분으로 충분히 와닿는구나 맞지? 또 다른 말로 좀 해줄래? 저게 뭔 말일까? 이거랑 이거랑 다시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 동등한 의미를 가져. 그럼 이거가 표현이 주어지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주어져도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 괜찮지? 근데 3차 함수가 1대1 있다가 맞아요? 맞아. 왜? 겹치게 안 그려져요?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3차함수 그래프 그냥 뒤에 가서 할 건데 이거랑 두 가지야. 이거 왼쪽 함수 이건 안 되는 거지. 다시. 지금 이제 쌤이 우리 지금 3차함수 그래프 경영을 잘 아니 모르니? 잘 모르잖아,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뭐만 해야 돼? 이 말은 다시 쌤이 중간에 할 빼먹어서 그래.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 배타적 또는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그러면 f'x가 구해봅시다. 뭐라 하니?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도와줘. 네. 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 친구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대. 이게 뭔 말이야?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능력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되거든. 괜찮니? 그럼 실근이 없어. 그럼 판별식이 뭐야? 0 이하가 되는 거지. 실근 있어도 괜찮군요. 참 그거는. 이거는 그치.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0이 안 되라고 할 수 없군요. 어쨌든 표기가 애매해 버리는 거지. 약간 당황스럽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이하만 되거나 0 이상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 근데 여기 최고차 함수 지금 얼마야? 1이잖아, 맞지? 그러면 0 이상만 될 수는 있어도 0 이하만 될 수는 없다. 왜? 방금 근데 이상한 목소리 들렸는데 누구였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누구였어? 성민이 목소리 그렇게 나왔어? 이게 왜 이렇게 좋아? 성민이 목소리 그렇게 나왔어? 당연히에요. 당연히 어쨌든 괜찮니? 잘 이해했니? 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맞지? 쌤은 이제 그래프 경을 항상 떠올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럼 이 단원에서 그 주는 건 다 저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처럼? 아니. 자, 다시. 봅시다. 아우, 호호호.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과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은 필수. 감소라는 말과 fx가 0 이하라는 말은 필수. 괜찮지? 오케이. 근데 쌤이 그 전에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논리로 가서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풀면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 사실 쌤이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유림이나 지우처럼 이걸 여러 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수투 처음 하는, 미적분원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지? 아니야? 다들 중에 처음 아니야, 맞지? 은진이도 처음이잖아, 맞지? 처음 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이거 따라오고 이거 자체가 엄청 잘하는 거야. 성민은 처음이잖아, 맞지? 엄청 잘하는 거야. 생각해봐, 너희 지금까지 마풀교과서 할 때 선행을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하고 마풀교과서 했잖아, 맞지? 선행 없이 지금 마풀교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걱정돼. 사실은 잘 따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할만해? 안 할만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커? 그렇진 않아? 정진이도? 수라도 처음 아니야? 할만해? 근데 이해는 하는 거 있어 지금? 쌤이 한국말 하는 거 같아? 그래. 성민이도? 살짝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이 쉬운 책이야, 어려운 책이야? 어려워. 마풀도 같은 쉬운 책 아니야 사실은.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매우 칭찬. 매우 칭찬. 자, 합시다. help me.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5. 자, 그때 열린 건 1과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이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열린 건 1과 3 사이에서 감소라는 말의 의미는 저기 맞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를 감소로 바꿨으니까 영리화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말은 1과 3 사이에서 우리만 쌤이 이렇게 뭐 쓴 거야? 필충 쓴 거야. 필충 쓴 거야. 이거 보세요. 열정적이시군요. 잉글스. 요새 약간 톤이 내려가셨는데 다시 올라가세요. 맞아요. 필충이야 필충. 네. 감소. 저함수 0이야. 저함수 0이야. 감소. 필충. 그럼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이 범위에서 0이하래. 그럼 네. 몇 학년 문제야? 1학년 문제야 지금. 저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1학년 문제야. 괜찮니? 자, 여튼 봅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성립할 조건이 아니고 저렇게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뭘 하는 거였지? 1, 9, 3, 그 그래프 그리는 거지. 자, 사실 너무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한 말 앞서가서 그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과 3 사이에서 0 이하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네. 맞지? 근데 이 친구는 축이 어디니? 3, 2, 2 맞아? 1. 1이야. 그럼 그래프가 다시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0 이하가 되기 위해서 누가 제일 중요해? 이 친구가 저 구간에서 최대 값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3이 뭐 이하면 돼? 0 이하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니? 네. 괜찮니? 어렵지? 아니 진짜 안 어려운 거야. 근데 뭐가 작용하는지 알아? 익숙하지 않음이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게 그 익숙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작용해. 그게 좀 힘들 수 있어.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한데? 이제 증가 안 돼.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f랑 x를 구하자. 마 3x 제곱 마 2x 그리고 더하기 9가 된대.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다고 해줘? 네. 그래 됐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가 이 구간에서 뭐랑 필충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 이하랑 필충이라고. 맞지? 0 이상이랑 필충이라고. 우리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되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마일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맞지? 이 친구는 대칭축이 확정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돼. 그냥 대입해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특성상 그 사이에서도 0 이상일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f 프라임 1, 2, 0 이상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 이상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넘어가 시다. 그 다음에 그 367번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y절편을 구하면 그 친구가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새로운 3차 함수를 보고 미분해서 0과 5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 이상이 되도록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 쌤 말이 정민이 이해했어? 그럼 합시다. 근데 진짜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걸 쉽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67 갑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fx의 관계식이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x 제곱이고 그리고 더하기 ax래. 이 친구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t, ft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보여보게 되면 f 프라임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f 이 친구가 뭐지?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 친구의 y절편을 gt라고 하겠대. 그럼 gt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지? gt 함수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야. 여기까지 괜찮지? 저 함수가 몇 차 함수가 될 것 같아 느낌상? 3차 함수 될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저게 3차 함수니까 저 3차 함수가 어디에서 증가한대? 0과 5 사이에서 증가한대. 그럼 3차 함수 증가하니까 이거랑 문제가 다를 바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미분해서 그러니까 저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저 함수의 함수값이 0과 5 사이에서 0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성민아? 넘어갑시다. 이제 극대극소 갑시다. 극대극소. 쌤 입장에서는 극대극소는 약간 그 증가감소의 결과에 좀 더 가까워.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극대와 함수 fx가 그 쌤이 그 수학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너희들한테 수업할 때 특별히 외우는 문장이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곱의 법칙이고 하나는 극대의 정의입니다. 그만큼 쌤이 이 표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x는 a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그 문제라는 뜻입니다. 좀 이따 질문할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어떤 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잘 알지, 성윤아? 왜? 왜? 아, 윤성윤이라고 했어. 성윤아, 아니 근데 내가 윤 말하려다 말았는데 이 따시기. 어쨌든 성윤아 빨리. 성윤아, 미안해. 빨리. 어떤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존재한다. 슬아야. 임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근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했어? 여기서 하나 골라서 그치, 아무거나 모르더라도 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그럼 어떤이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지? 말이 이상하네. 이건 안 이제 하나라도 있다. 하나라도 있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라도 있다.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거든. 결국 함수 fx가 있는데 그 친구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데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다시 아무거나 고르더라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 그리고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fx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여기에서 이 점의 x좌표가 a가 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구간을 잘 잡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 저 a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애가 없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하자. 이렇게 잡으면 a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함수값이 주변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저 때 우리는 저 친구를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그 쌤이 밑에다가 어디 저거는 참고 동그라미 2번에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 극대는 영어로 뭐래? 거리가. 자, 이 단어가 뭐야 지금? 위에 거? 오, 저 로컬 댓글 너무 실력 그대로 가르치면. 로컬은 알잖아. 로컬은 다 알잖아, 맞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혹시 너? 아 저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그래. 로컬은 다 알더라고. 맞지? 헷갈려. 근데 그럴 수 자, 있죠. 지금 몰랐었어? 아는데 약간 자, 일단 봅시다. 자, 어쨌든 자, 얘는 상대적인이고 얘는 그 지역이라는 의미잖아, 맞지? 우리가 아는 그 맥시멈 최대는 사실은 이제 이것만 써도 최대거든. 이제 뭔가 저거랑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써. 이렇게 또는 이렇게 써.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적인 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일반적인 최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글로벌은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함수 전체에서의 최대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는 최대인 거야. 그럼 극대라는 것은 뭐야? 약간 주변의,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런 의미를 전달하거든. 그래서 여기 그 어떻게 이야기하지? 쌤이 로컬 맥시멈을 이야기할 때 제일 와닿는 표현이라고 느끼는 건 동네짱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전체 해석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의 아이디어가 극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는 얘보다 큰 애가 있어 없어? 요 올라가는 애 있잖아, 계속 올라가잖아. 근데 지 주변에서는 지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학에서의 최대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최대랑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수학에서의 최대는 뭐라고? 아니, 일상적으로 말하는 최대는 이제 나와 동등한 수준의 사람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수학에서의 최대는 그러니까 지보다 큰 놈이 없는 거지, 지랑 같은 놈은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최대이자 최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괜찮지?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에 적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대는 가장 큰 값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큰 친구가 더 큰 함수값을 가지는 점이 더 큰 함수값이 없다, 주변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처리를 할 거거든. 동그라미 4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번은 저희 개념에서 2번은 안 적었는데 가장 부등항의 반대가 되면 극소값이 되는 거겠지. 해봅시다. 해봅시다. 우리는 x는 a, b, c, d에서 이제 저 정의를 바탕으로 극대 극소의 판정을 하는 겁니다. 자, x는 a, x는 b, x는 c, x는 d, x는 a인데 일단 주에부터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극대 극소의 판단을 해봅시다. c 뭐야? 판정을 해야지. C를 거론한 게 아니라 C의 판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골라서 판정을 하라는 얘기야. 극대인 것 같아, 극소인가? 아예 이렇게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극대 극소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극대 극소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저기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응, 맞습니다. 극소. 동네띠 딴 거지. 자, 그 다음에 수연이 하나 합시다. 다음 턴은 해교고요. 그 다음 턴은 쓰라고요. 그 다음 턴은 성윤이. 성윤이 이름 맞으면 되겠다. D가 뭐야? 둘 다 아닌가? 땡. 둘 다? 늦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지? 해교? 일단 얘는 이제 둘 다 아니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X라고 틀렸어. 이렇게 스킵. 빨리. 아무나 하나 골라서 빨리 판단하면 돼.
A A 뭐? 둘 다. 오 맞았습니다. 둘 다. 근데 작은 게 없죠. 그러니까 범위는 내가 어떤이라는 말은 그런 구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잡아서라도 지 주변에 지보다 큰 놈도 지보다 작은 놈도 없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극대이자 극소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잡으면 지보다 큰 놈 있어 없어 주변에? 없어. 그럼 내가 극대인 거야. 시도 그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다 올라가서. 어떻게 잡아도 안 되는 어떻게 잡아? 아, 그래. 그래서 쟤는 결국 동물이다. 어쨌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쓰라? 네? 너 차례라고. 아무나 하나 골라. 아, 너무 오래 걸리지 마. 2요. 이? 이 뭔데? 잠시만요. 성이랑 했다고 어제 해볼래? 둘 다. 2요. 2 둘 다. 일단 쓰라가 틀렸고요. 이제 성윤이 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맞아. 무슨 기준이야? 열린 구간이잖아. 열린 구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잡아서 얘보다 큰 놈도 큰 놈이 어깨 잡으면 극대가 되는 거고 얘보다 작은 놈이 어깨 잡을 수 있으면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를 끝으로 지내는 아치님 사실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 안 돼. 중간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가는. 저기 열린 구간이에요. 그리고 얘를 포함해야 돼. 무조건 가. 괜찮아? 오케이. 자, 은진이도 하나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석준이가 마지막을 마무리하자. B는 뭐야? 맞습니다. 이제 석준이가 D만 하면 되겠네. 극소 맞어. 오, 덤덤하게 극소 맞어. 이렇게 무한을 잡으면 극소인 거 맞지? 괜찮아? 자, 그럼 이건 책이 더 그림이 좋거든. 그래서 책이 우리 어디로 가냐면 204쪽 봅시다. 204쪽. 그 가운데 마플 해설에 보면 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잘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저기 참고 1번 다시 봅시다. 참고 1번. 강의도 참고 1번 봐주십시오. 자, 참고 1번을 보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서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도 연속이나 미분 가능과 관계가 있대 없대? 봐봐. 여기에 연속이란 말이 있어 없어? 미분 가능하면 어쩌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의 얘기인 거야. 괜찮지? 여기는 뭐 했어? 여기는 뭐 했고? 미분 불가능했고 여기는 뭐 했어? 불연속이었잖아, 맞지? 모든 미분 불가능이나 모든 불연속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A에서 극대야 극소야? A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맞지?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는 뭐야? 자, 여기서는 어때? 요점을 내가 A라고 하게 됩니다. 소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만약 그래프를 이쪽에 이렇게 그렸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A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지보다 작은 놈도 있고 지보다 큰 놈도 있잖아. 내가 그걸 아무리 예술적으로 잡아도 어쨌든 지보다 작은 놈도 지보다 큰 놈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극대 될 수 없고 극소 될 수 없는 거지. 괜찮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FA라고 부르는 친구잖아, 맞지? 이 점에서 Y 좌표가. 그럼 이거보다 지 주변에 큰 애가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함수값들이 크잖아. 지보다 작은 애들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극소가 되려면 극대가 되려면 지가 제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지보다 작은 놈이 지보다 큰 놈이 지 주변에 없어야 돼. 함수값이 즉 Y 좌표가 더 큰 놈이 없어야 돼. 더 위에 그래프 그리신 애가 없어야 돼. 지 주변에. 그러면 둘다 아닌 거예요.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죠. 얘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얘도 둘 다 안 되는. 얘는 극소는 돼. 지보다 큰 놈은 있고 지보다 큰 놈은 있는데 지보다 작은 놈은 지 주변에는 없어. 그럼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구간을 잡을 수만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 둘 다 되는 거? 아까 이런 상수함수 같은 거. 저런 것만 둘 다 돼. 오케이? 수연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진짜 잘 이해하고 있지? 네. 정민이도 잘하고 있니? 정민이 표정이 안 좋다. 아. 당황했다. 자, 어쨌든 정민이 이해하고 있어? 뭐가 질문이야? 요 A, B, C, D 다 괜찮아? 마찬가지고. 붙었네 바닥에. 시간 확인해달라고? 그렇군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 네. 이번 턴이 10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수업 내가 생각에 답을 못하지. 네, 이거 네모 눌러요. 이거 눌러요? 네모 눌러야 돼.